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고1 공통국어 비상 박 출판사의 토론으로 해결 방안 탐색하기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문에서는 인공 강우를 실용화해야 한다라는 논제를 이제 가지고서 토론을 하는 내용이 지문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살펴봐야 할 것이 이 토론의 논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이 토론의 논제는 인공 강우를 실용화해야 한다인데 이러한 토론에 적합한 논제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의에서 적합한 주제와 토론에서 적합한 주제를 꼭 구분하여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본격적으로 지문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할 때 사회자가 토론의 배경을 제시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봄철과 겨울철 가뭄이 길어지고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토론의 배경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인공 강우를 실용화해야 한다고 하는 논제로 정책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정책 논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논제의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혀두셔야 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지금 논제의 유형 3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논제, 정책 논제, 가치 논제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사실 논제는 사실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논제를 말하고요. 정책 논제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나 해결 방안을 포함하는 논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치 논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가치를 판단하는 논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출제할 때에도 이러한 어떤 논제를 제시하고 그 논제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 이 유형들을 반드시 구분하여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논제는 정책 논제에 해당을 하고요. 사회자가 이렇게 토론의 논제를 제시하고 그 다음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가 입론하겠습니다 라면서 토론 순서를 지정하고 안내하며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입론과 반대신문 단계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고서 이 토론이 반대신문식 토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일단 그 입론과 반대신문의 개념을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요. 입론이란 찬성과 반대 측이 논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단계를 말합니다. 입증의 책임은 찬성 측에 있기 때문에 이 찬성 측부터 입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대신문 단계에서는 상대방 논증의 문제점을 부각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론과 반대신문의 개념과 관련한 문제도 출제될 수 있으니 꼭 내용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찬성 측이 먼저 입론을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용어를 정의하면서 논제에 쓰인 용어 개념을 정의하며 토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뭄 일수가 늘어나고 산불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통계 수치가 드러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년도에는 몇 번, 몇 년도에는 몇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서 신뢰성을 높이고 있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공 강우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찬성 1의 주장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시하는 근거가 바로 이제 인공 강우 실험의 성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설에 성공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제 반대 측에 반대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건조한 날이 늘면서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했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나요? 라는 이 반대 측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구체적인 통계 수치가 드러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 해석의 적절성에 대해서 또 반대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면서 사람이 실수로 낸 산불의 비중이 산불 발생 원인 1이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죠. 자, 그거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는 건조한 기후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가 입론 과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반대측이 생각하는 가뭄 발생의 원인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산불의 원인도 사람의 실수라고 반대측이 생각하는 산불 발생의 원인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뭄과 산불 문제의 원인에 대한 찬성 측과의 입장 차이를 먼저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인공 강우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 대한 근거 자료로는요, 지구환경학 교수의 인터뷰 내용과 신문사의 보도 내용을 가지고서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공강우의 실용화가 적절한 해결 방안이 아니다라는 반대 1의 주장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찬성 측은 반대신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공강우의 시행을 반대하는 이유로 정서적 반감을 언급하였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자, 그러자 반대 1이 외국의 설문조사 결과를 이제 근거 자료로 제시하여서 반박을 하고 있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에 대해 반대 측은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론과는 맞지 않을 수 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반대 신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박을 어떻게 하느냐? 기후 문제는 특정 국가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외국의 설문조사 결과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비슷할 것이다 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찬성 측 첫 번째와 반대 측 첫 번째의 그 입론과 반대 신문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입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찬성 2는 인공 강우의 실용화로 기대되는 효과 이익이 이제 시행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 2010년 기상청 분석에 따라서 그 연간 36억 원을 투입한 인공강우 실험의 경제적 가치가 연간 600억 원이 넘는다라는 이제 경제적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라는 점을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반대 측이 이제 말했던 그 한계점, 문제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인공강우 개발 역사의 차이에 비해 기술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서 우리가 전문 인력과 예산이 확보된다면 인공강우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반대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반대 신문으로 상대 측이 활용한 자료를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대기질 개선 효과도 있던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또 아직 그 효과가 명확하게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라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자 찬성 측에서는 이제 해외 사례와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인공강우 시행이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이 있다라는 그 근거를 들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의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구름을 만들 때 이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논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화학물질은 약하더라도 독성을 지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 무엇이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유를 들기 위해서는 뭐 유해성을 밝힌 논문이나 연구 보고서 자료와 같은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 또한 이러한 물질이 비에 포함되어 내린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라고 하면서 시민들의 반응을 추측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할 것이라는 뭐 구체적인 근거 자료, 뭐 설문조사 자료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반대측 두 번째 이해 입론의 부족한 논증 요소도 반드시 확인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이라고 하면서 신뢰할 만한 기관의 자료를 제시하여 이렇게 이제 이유를 들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반대신문, 뭐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반대신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입론과 반대신문 과정이 끝나면 반론을 진행을 합니다. 이 반론에서는 입론과 반대신문에서 드러난 쟁점들을 정리하여 상대측 논증이 지닌 약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지닌 강점을 강화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제 토론의 형평성을 위해서 반론은 반대측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임론은 찬성측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반론은 그렇지 않다는 이 순서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자, 지금 반론 단계에서 반대측은 인공 강우의 실용화만이 봄철과 겨울철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일까요? 라고 하면서 다른 해결 방안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경우 단기적으로 보면 인공강우의 실용화에 여러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면서 이 반대 측의 이야기를 일부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공강우의 실용화로 예상되는 이익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의 반론의 경우 이제 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으며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점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의 반론의 경우에는 실제로 가뭄과 산불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고 미세먼지를 개선하는 데에 희망이 될 것이라는 점을 얘기를 하면서 반대 측에서 말한 다른 대안은 그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지문 내용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부터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5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 영상을 잠시 일시 정지하시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에서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죠. 지금 우리나라가 인공강우 연구를 위한 전문 인력과 비용이 투자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선지인데 우리나라도 전문 인력과 비용이 투자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지요. 자, 이렇게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것 외에도 더 많은 문제와 더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